말씀드린 대로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바쁘게 또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뭐 매번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내용 갖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 언론이 여전하네요. 여전하다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저희가 만나볼 건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고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박영선 위원장께서 갖고 오신 첫 번째 영상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번에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주기관차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퇴출 명령 경고 내령을 내려주실 것이다. 음치이고 박치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언론을 장악한다고 해서 명가수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 장악 저지하자. 공영방송 지켜내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자, 웬일로 뭐 각 야당이 다 뭉친 것 같네요. 그만큼 뭐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뭉쳤겠죠? 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총선 이후에 그 야당이 지금 범진보 연합에 예. 많이 아니라 예. 그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함께 참여했는데요. 뭐 예. 새로운 미래만 빼고 이낙연 정당만 빼고 다 참여했는데, 보니까 참여 정당이 녹색정의당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 연합을 했던 정당이 아닌 예.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까지 참여한, 예. 어쨌든 제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는 야당의 예. 거의 모든 진영에 참여한 예. 입법 촉구하는 예. 그 결의 대회였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22대 국회 제1호 입법을 요구를 했고, 이 요구하는 이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거를 22대 국회면 아직 멀었는데 왜 이렇게 조속하게 이걸 촉구하게 됐는가, 이제 배경을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저는 22대 국회 1호라고 하는데 22대로 늦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에서 어쨌든 거부된 방송 3법에 대한 통과 촉구를 저는 끝까지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 또한 어쨌든 언론 장악, 방송 장악,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현 정부의 실정,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 총선의 결과였기 때문에 언론 장악 그리고 방송 장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총선 실패,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에 많은 민생, 그리고 외교 실책,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검찰 개혁, 많은 과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모든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통령의 좀 인식 전환, 국정 기조 전환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되게 이색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야권이라고 포함하는 야당의 모든 정당 그리고 단체들이 모여서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방송 3법까지 다시 거론을 하는 걸 보면 뭐 그만큼 지금 방송 환경이 녹록지 않고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엊그제 최은순 그 가석방 심사 관련해서도 일단 법무부가 보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행정부나 총선 이후에 좀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지금 언론 장악, 방송 장악에 있어서는 그 천병의 역할을 하는 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무작위로 계속 가고 있어요. 과속 도가 좀 브레이크 없는 고속 주행으로 막가파식으로 여전히 좀 전행을 휘두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특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임기가 5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지금 선거 보도에 대해 2월 보도에 대해 5월 18일 날 추가적인 징계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3월 보도, 4월 보도 이어서 5월 10일까지 후속 보도로 징계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또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좀 이렇게 긴박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제 MBC 예. 그 이사회 예. 박문진 이사회 구성이 8월입니다. MBC를 날려보겠다라는 그런 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모르겠어요. 뭐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목적이 명확한 거죠. 지금까지 네. 보여줬던 행보나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나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요 타겟 표적이 MBC로 모아지고 있고 실제 제재 건수, 법정 과징금, 중징계 건수가 MBC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예. 모든 뭐 보도만 하면 지금 마구잡이로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MBC에 대한 정확한 이제 타겟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KBS 이미 방민 네. 네, 방송이 됐기 때문에 KBS 제재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신앙님 보도 그거 한 건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CBS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 YTN은 과거 것으로 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상이 MBC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보도를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어떤 요구했던 상황인지 내용들. 방심위와 선방위의 내용들 저희가 좀 보도로 만나볼 수 있게. 한 개 더 있어요. 언론 장악 관련해서 예, 예. 좀 주요 그 대표의 당의 네. 메시지가 한 개가 더 준비돼 있습니다. 예, 그 내용부터 만나볼까요, 그러면? 네.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이 됐던 방송 3법. 언론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이제 곧 시작될 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이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90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과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단체가 나섰습니다. 언론 장악 저지하자. 지난 총선은 현 정부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벌어진 언론 현장의 참상이 우리 사회의 상식과 합의를 내동댕이 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할 야권의 정당 역시 언론개혁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부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진보당 등 대부분의 야당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KBS와 YTN 등에서 있었던 세월호 다큐멘터리 불방 사태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또 방송사들에 대한 방심위의 무더기 징계 등을 언론 장악의 예시로 지적했습니다. 이 언론 장악에 천병이 되어 있는 방통위는 물론이려니와 사주 민원까지 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언론시민단체와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언론 자유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건 3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방송 3법의 재입법입니다. 방송 3법은 그동안 여야가 독점해온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관련 단체나 학계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을 하는 세력은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고 했던 집단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 3법의 입법을 막아세웠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간단한 정당들은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언론 개혁을 위한 미디어 개혁 특위 설치도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예, 뭐 이색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긴 했는데 역시 방송 3법을 재입법하라는 목소리가 이제 본질이겠죠. 그렇죠. 그 방송 3법이 이제 방송사의 사장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대한 선출의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도 야도 아닌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추천해서 예.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 제도를 이제는 좀 끝을 내자. 예, 예. 이런 요구와 목소리는 사실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아닌 각계의 공정하고 또 예. 추천할 만한 기구에서 존경받는 분들로 좀 구성을 하자. 그래서 예.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의 공정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최소한의 요구였던 거죠. 그게 예. 이제 EBS, KBS, 방문진 이 세 운영진 거버넌스를 만드는 구조를 바꾸자는 게 방송 3법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2대 국회로 늦어지면 사실은 MBC 같은 경우는 8월에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데 예. 22대 국회의 옹구성이나 입법 프로세스상 사실은 8월 인사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예. 21대 국회의원들이 좀 책임지고 이걸 완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예. 지금 양곡관리법도 다시 예. 재발의했고 네네. 그리고 최수근 해병, 최해병 예, 예. 특검법도 다시 재발이 됐고 네. 이런 것들을 5월달에 이제 재부위에서 통과시키겠다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방송 3법 또한 그 거부된 법들에 대해서 예. 21대 국회에서 조금 한 번은 다시 시도하는 노력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MBC는 지금 당장 당면 과제다. 예. MBC에 대한 과징금 징계, 중징계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재허가의 문제까지 예. 지금 가중되는데 임원들 또한 사장과 이사회 임원들 또한 전원 만약에 예. 정부의 여당의 입맛으로 교체되면 예. 사실은 YTN처럼 MBC도 민영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예.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완성되는 게 8월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우리 이렇게 시청자분들 그리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도 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예.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특히 과거 전례도 그 20대 국회에서도 21대로 넘어올 때 예. 그러니까 중요한 법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임기가 당선이 안 됐지만 마무리까지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판에 개혁적인 법률들이 통과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예. 저도 입법을 해봤던 것 중에 형제복지원법이 뭐 8년 내내 거부가 됐거든요. 예. 통과가 안 됐는데 마지막 국회 5월달 국회에서 이제 회기가 끝나가는 국회에 통과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역사적인 뭐 진상규명이나 그리고 예. 뭐 특별법 같은 경우들도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믿고 확신을 갖고 영수회담을 통해서도 좀 강력히 건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 뭐 의제 문제라고 보는데 국회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당연히 이제 또 대통령의 네, 맞습니다. 의지도 있어야 돼서 이게 이제 그 영수회담 건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이런 상황인 거를 어느 정도로 이제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느냐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언론에 대한 문제는 뭐 저희가 뭐 익히 얘기하지 않아도 뭐 그간 소통을 게을리하다가 이제 막 소통하는 척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제 그분 때문에 여러 좀 장벽이 좀 많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튼 21대 국회 내에서 이 대목이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심위 네, 예.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그 마구잡이 예. 거의 뭐 칼춤을 추는 것 같아요. 아유, 좀 망나니의 정도가 심해요. 칼춤이지 않는가. 예. 거의 보복, 응징 뭐 이런 형태로 사실은 대통령과 김건희 그다음 장모까지 심기경호의 최전선에 서 있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민심을 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약간 이렇게 좀 뭔가 풀려 있나 아니면 이거를 나사요? 나사가 풀렸나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보고 있지 못하다. 예. 그래서 뭐 5월 18일에도 또 중징계를 뭐 5건을 MBC에 대해서 뭐 했는데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영상이 뉴스를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분들이 또 이해충돌 방지법에 또 위반을 하고 있는 심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보도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당이나 단체가 냈던 178건에 달하는 민원이 모두 국민의힘과 하나의 특정 보수 언론단체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중징계 의견을 낸 심의위원들 중 2명이 바로 민원을 제기한 보수 언론단체의 전직 대표와 현직 이사장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셀프 민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설립된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올해 신년 행사. 대통령실 인사도 참석한 신년회는 기존 언론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로? 가짜뉴스로, 허황된 뉴스로, 편향적인 언론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태를 하는 그런 특정 집단들, 그런 좌파 집단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가 헝클어져 있고 파괴돼 있고 훼손돼 있는지. 총선을 앞두고 이 단체 관련자들의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합류가 시작됐습니다. 공원연 전 대표였던 최철호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권재용 위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원연의 셀프 추천으로 선방위원이 됐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MBC 중징계 과정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상파 보도에 대한 선방위 심의 민원은 총 304건.
개인 민원을 제외한 178건 가운데 정당 146건은 모두 국민의힘, 단체 32건은 모두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민원이었습니다. 이들 민원의 3분의 2는 MBC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과 특정 보수단체가 민원을 쏟아내면 이들이 추천했거나 전 현직 임원 출신 위원들이 중징계를 결정한 꼴입니다.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졌던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는 거죠. 과연 그분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의를 할 거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 단체 민원을 제외한 개인 민원 역시 특정 정당 소속인지 특정 단체에 소속된 개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인 정보는 비공개이며 확인해 준 적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원연의 현직 이사장인 권재용 선방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사장은 방송 모니터에 관여하지 않으며 공원연의 민원 제기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네, 뭐 내용 짧게만 만나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에 지금 이제 선방위, 방심위 이쪽이 어찌 보면 이게 뭐 민원 사주에 가까운 일이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면면들이 아무튼 화려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백성기 네. 교수이고요. 네네. 이분은 류일임 선거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지도 교수입니다. 백성기 교수가 지도 교수인 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공정언론 국민연대 2기 이사장,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추천한 권재용 MBC 출신이죠. 그리고 공정언론 국민연대 1기 대표,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최초로 여기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그다음 TV조선 추천의 그 손형기 님, 그리고 또 TV조선 시청자위원 출신이었던 이민아 교수님. 그러니까 여기에 그 9명 중에 5명이 거의 보수 언론과 그리고 보수 언론 매체에서 추천한 분들인데 문제는 그 국민의힘에서 심의를 요청하고 지금 한동훈이 한번 말했잖아요. 미세먼지 1번 저렇게 방송에 편파 방송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니 국민의힘에서 바로 신청을 하고 민원을 신청하고 그리고 공정언론 시민연대 출신들이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거는 명백하게 이해충돌법 위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회도 한시 조직이긴 하지만 독립기구인 것도 이해충돌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거든요. 검증도 받고. 그래서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나 과거 본인이 있었던 민간기구에서 활동했던 활동 내역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 조사, 감사, 결정을 할 때는 관계기관, 본인의 사적으로 관계에 있었던 기관과 사람이 요청하는 심의는 민원은 거부해라. 신고를 하고 재척, 회피를 해라라는 게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조직과 본인들 단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안고 그리고 공정성 심의라는 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 보도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여 년간 법정 제재를 한 건은 2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지금 4개월 수십 건 되지 않나요? 네, 지금 뭐 19건 정도 이미 제재를 해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뉴스도 봤지만 2월 달 거를 지금 심의를 했거든요. 아직 더 남았다는 얘기죠. 본 선거까지 3월과 4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4월 지금 25일인데 5월 10날까지 임기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회의가 뭐 2-3차례 더 있을 텐데 이때 이제 몰아가지고 계속 심의 제재를 할 건데요. 이들이 하고 있는 심의가 과연 공정하고 정당할 수 있는가? 저는 이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류일임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게 그 민원 사주를 심의했던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신고했는데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뉴스가 좀 안 됐는데 이들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도 이 직원들이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충돌방지법만이 아니라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결정이
선거 방송이 아니에요. 예. 선거의 후보들의 예. 정당 간의 균형과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보도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대파 보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안 붙였다라고 하는 법에도 없는 거죠. 한심한 거죠. 그리고 또 미세먼지 말고 대파했고요. 또 김건희 엄마, 장모 예. 관련한 문제. 예. 그 사면 신청했다라는 예, 예. 보도 MBC에서 3월 예. 1일 그 3.1절 기념으로 2월 달에 보도를 했거든요. 예측된다라는. 예. 예측됐던 게 사실인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4월 달에 다시 또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를 했는데 불허했는데 예. 오히려 거꾸로 법무부에서 물어봤답니다. 예. 왜 그거를 예. 규제하느냐, 왜 제재하느냐라고 법무부에서 오히려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물어볼 정도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MBC에 대한 집중 심의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MBC 보도가 지금 예. 가장 우리 그 최혜병 관련한 이슈, 이종섭의 호주 대사 관련한 출국 그리고 귀국해서 사퇴할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어제 오늘도 계속 이어진 단독 보도들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걸로 선거와 무관한 대파가 출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장모가 출마한 것도 아니고요. 예. 김건희 여사가 선거 후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선거 방송이라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심의를 하고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원래 공정성을 심의하는 선거와 다른 공정성을 심의하는 그 방송심의위원회의 권한까지 예. 침해하고 있거든요. 예. 올권을 하고 있습니다. 올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 오면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골라서 심의를 하는데 무조건 다 심의를 해요. 직원들이 사전 거르는 스크린을 못하게 막고 본인들이 전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웃긴 게 류일임이 예. 우리의 권한을 니네가 가져가서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해야 되는데 예. 백성기 교수가 이제 본인의 지도 교수기 때문에 무한 권력을 뭐 절대반지처럼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한 권력을 가지고 무한 난도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행태이고 실태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법정에서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폭주를 하는데 전후 사정을 다 이제 고려해 보고 뭐 50번, 100번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다라는 이제 결론에 저는 이르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침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실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는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실제로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벌인다고 보고요. 뭐 사례들을 저희가 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제 박영선 위원장께서 언급해 주신 것 말고도 너무 많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안 해서 뭐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장모나 네. 저기 김건희 여사의 시민보 기자가 출연했던 내용이었나? 그 MBC의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징계 먹은 거 보면 그 차익 실현한 게 23억이 주가 조작으로 상당 인한, 수준 될 거다. 이제 그런 대목까지 그냥 다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또 그런데 법원의 이 그 법정 제재 최고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MBC나 방송사들이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받고 법원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에. 그러니까 이 그 행정 규제를 처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달라 요구했는데 법원은 전부 문제 없다. 이 집행을 취소해라, 집행을 정지해라 라는 결정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이후로 모든 결정들이 거의 다 뒤집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법원으로 가면 이게 전부 다 지금 뒤집힐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구잡이 제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나머지 언론들의 선거 끝날 때까지 아니면 정권이 있는 한 자기들이 이 자리에 있는 한 계속적인 충성 그리고 나머지 언론들에게 스스로 검열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통제 장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도하고 포갑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렇게 유린, 훼손 그 이상의 용어를 쓰기에도 어려울 만큼 이들은 법원에 가면 이게 문제 없는 것으로 될 걸 알면서도 그 법원의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행정 제재와 규제와 과징금을 때리지만 결국 법원에 가면 다 풀린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막가빠처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나머지 모든 언론들이 스스로 검열하고 그리고 언론 보도 단독 특종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일종의 그냥 경고인 거죠. 예. 협박인 거죠.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듯이 일단 재판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자기들이 이제 귀찮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괴로운 신경 거죠. 쓰이게 만들 네. 수 있고 괴롭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정 제재의 히스토리를 남겨두면 적어도 그 방송에 나오는 진행자들이나 출연자들이나 또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표현을 쓸 때도 조심하게 되고 이 표현도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쓰면 또 이제 이 방송사가 징계를 먹을까봐 다들 조심하게 되는 그냥 자기 검열화 그것도 목적이지만 두 번째로는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야. 그런 건이 안 되는데 막 고발 들어와요. 그럼 어차피 또 조사 받으러 가야 돼. 나중에 검찰 가면 기소가 안 되거나 재판에 가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고발하는 겁니다. 그거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사실은 그 복면가왕 구준영도 MBC에서 스스로 예. 어쨌든 그것 또한 용기 있게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방송을 연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틀막 대통령 풍자 영상 예. 대통령이 직접 희극인들 그리고 네. 만나서 SNL에 가서도 풍자 자유롭게 해야 국민들이 그거를 통해서라도 예. 해소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본인이 발언했는데 예.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예.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리고 SNL은 또 이틀막 관련한 패러디 코미디 영상을 만들었다가 예. 다시 내렸거든요. 어. 이게 이제 국민들 일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에 대해 그다음 대통령 일가 예. 권력자에 대해 불편한 이야기들 그다음 이거를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희화와 풍자 그리고 문화 강국의 컨텐츠여서 창의력이 뛰어난 국민들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럼에도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겁박하는 거죠. 예.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상무의 회칼 테러 예. 라는 발언까지 나올 수 있었던 무도한 정권의 배경에는 그래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정부에서 있을 법한 이런 인식들이 지금 이 위원들, 위촉한 위원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집행부들, 수석까지도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무도한 자들의 이 통치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심하죠. 뭐 중국도 아니고 뭐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지만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참 진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질식하고 목 졸려 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목이 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생의 문제, 그리고 물가의 문제, 예. 그리고 외교 안보의 문제, 그다음 뭐 국빈 방문에 루마니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아 그리고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혀 정치에 관심 없고 언론에도 관심 없고 그냥 정말 소소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자꾸 언론사가 뭐 잘못했다고 징계를 받으니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받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더러 있더라고요. 깊이 읽어보지 않고 무더기 징계, 법정 제재, 정치적 편향성 우려 그리고 심지어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 조중동 쪽이나 어디 뭐 종편이나 보도하는 그런 방향이나 경향을 보면 MBC가 실제로 잘못했던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다. 내지는 아주 일부 흠결을 갖고 와서 거봐라 얘네들은 원래 이런 애들이라서 무더기 징계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면 그 방송을 보고 아 이번에 미세먼지 일 그거는 좀 너무 노골적이더라 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제가 봤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아 그 미세먼지 일은 크게 파란색 해놨던데 사진 봐도 그건 MBC가 그럴만 했더라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 실제 봤어요. 이런 걸 노린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이렇게 네. 그 괴벨스의 예. 이론처럼 해명을 하게 되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맞습니다. 적응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선동이 엄청난 선동이 아니거든요. 예. 끊임없이 오래 지속적으로 네. 이들에 대해 악마화를 하는 거죠. 예.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MBC는 편파 방송이다. MBC는 특정 정당을 위한 방송이다. 네. MBC는 뭐다. 계속 하는 건데 실은 기자들이 주는 대상, 예. 기자들끼리의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달의 기자상, 그다음 특종상, 대상들은 가장 징계를 많이 받았던 뭐 뉴스타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기문란 세력이다라고 했지만 국제적으로는 가장 위상 있는 상들을 뉴스타파에서 탐사 취재 전문 언론으로 받았고 예. MBC 보도 또한 지금 보니까 이달의 기자상, 특종상 등을 이종섭 호주대사
개런에 대해서 예. 또 상을 받았거든요. 예. 연말에도 아마 상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예. 과거 MB 정부에서도 가장 탄압받았던 언론 보도들이 예. 가장 권위 있고 기자들이 인정해주는 예. 상을, 그 조중동도 함께 포함된 협회들이거든요. 예. 상을 받게 됐었다. 그리고 나중에 명예는 다시 또 회복이 됐다. 예. 그런데 국민들 속에 이제 오랫동안 내재화시키는 이 정부의 이 그 언론 정책들이 예, 결국은 민영화를 만들기 위한 음. 곳곳에 정부의 감시에 비판하는 세력들, 그리고 언론들을 좀 파편화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죠. 사형화하려는 하나의 길인 거죠. 예, 예. 아휴, 아무튼 좀 한심한 그런 상황인데 선방위의 상황 저희가 또 짚어봤고 어떤 것들이 논란이고 앞으로 또 논란이 아마 많이 될 겁니다. 이제 5월 10일까지가 임기라고 하셨으니까 뭐 한 수십 건 또 이제 네, 맞습니다. 뭐 무더기 제재가 내려올 네. 예정인데 그거 나중에 다 뒤집히거나 또 이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진짜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나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야당들이 네. 국정조사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는 예. 국정조사를 통해 어쨌든 불법, 위법, 편법으로 행했던 언론장악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하고 예.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그런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 정책 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대로 여야 모두가 함께 합의하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방송을 만드는 제도를 예. 꼭 좀 시급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이제 조중동의 보도들을 좀 모아서 뭐 보려고 하는데 이제 특히 최근에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대통령실 뭐 영수회담 내지는 뭐 이제 새로운 인적 쇄신 이런 등등을 평가하는 그런 대목들이 이 요모조모 이제 보였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부터 그렇습니다. 가볼까요? 예. 네. 일단 그 영수회담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뭐 1년 5개월 만에 질문 받았죠. 1년 7개월 만입니다. 1년 예. 7개월. 예, 예, 아, 예, 1년 예. 5개월, 예, 예. 17개월이니까. 그런데 예. 그 과정이 어쨌든 영수회담을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여론조사상 최악으로 떨어진 23%. 23%로 예. 떨어진 그날 어쨌든 영수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제안이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예. 이재명 이재명이 대표가 먼저 했고 끊임없이 네. 국정이 시작됨과 함께 예. 어쨌든 야당과 파트너로 국정을 긴급한 민생의 과제들 함께 협의하자, 논의하자, 그리고 네. 제안을 계속해왔습니다. 네. 수차례에 거친 제안, 그리고 총선 이후 네. 이재명 대표가 담담하게 네. 이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만큼 절실했다. 네. 민생 회복에 대해 절실했던 선거에 대한 판단이었고 평가했기 때문에 예. 국정 방향 바꿔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로 제안을 했고 예. 윤석열이 응답을 한 거죠. 그렇죠. 응했고 그리고 다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 이 17개월 만에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대통령실의 수석들 일괄 사표를 냈고요. 예. 사표 이후에 이제 총리 후보, 그다음 비서실장 후보들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이 그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사표를 내고 나면 후임은 대통령이 직접 가서 소개를 합니다. 네, 네. 이게 새로웠던 일처럼 언론 보도에서 대통령이 친히 뭐 직접 내려와 예. 웃으면서 예. 들어와서 인사하며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라고 예. 좀 되게 이게 좀 다른 역대 대통령 안 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좀 제목을 잡고 궁금한 거 없나요? 먼저 묻고 17개월 만에 질문을 받았다. 소통의 왕. 네. 갑자기 대통령이 소통의 왕이 된 거예요. 예, 근데 불통과 그 입틀막의 상징. 네. 그래서 총선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갑자기 브리핑룸에 한번 와서 인선을 발표한 것만으로 예.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으로 예. 언론 보도들이 하긴 했는데 언론 보도 또한 지금 이중적이에요. 예. 이중적인 언론 보도를 오늘 몇 가지를 제가 골라왔는데요. 심지어 뭐 이날은 또 뭐 네. 홍철호 수석 발표한다고 하루 만에 2번 브리핑 찾았다고 거기에 또 무게를 두는 보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제목이나 내용을 단다고 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소통의 왕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라고 왜냐면 궁금한 거 많았죠. 오랜만입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궁금한 거 없죠? 라고 하면은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질문을 차단하는 겁니다. 궁금한 거 많죠, 뭐. 일단 질문을 차단했어요. 대통령이 말을 건넨 게 질문을 예.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 궁금한 거 없으시죠? 질문 받겠습니다. 그냥 네. 그냥 드라이하게 하시든지 그러면. 네. 그렇게 하고 질문이 아주
단편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 사설을 보시죠. 예, 예. 같은 조선일보 그리고 그 다음 기사입니다. 아, 예. 이것도 진짜 한심한 표현이었어요. 자,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으로 통치 스타일 바꾸고 일정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아, 이거 다 웃긴 얘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일정도 예, 민생 토론회라고 그래서 전국을 24번 돌아다니며 예, 관권 선거를 직접 했던 일정이었고요. 예. 그리고 약속 지킬 수 없는 SOC 1000조 이상의 약속을 했고 메시지도 우리 그 의료 대란 관련한 메시지도 59분간 혼자서 다 잘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선거 이후에 국무회의 발언도 본인이 다 나는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잘했는데 국정 방향 옳았는데 국민들이 이해와 니네가 못 느낀 네, 거야. 소통을 체감할 수 없게 됐다. 왜 국민들이 못 느끼냐 이거였거든요. 예. 국민들 탓하는 거였어요. 예, 예. 그리고 말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발언을 진짜 대통령이 했는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이게 참모들한테 했다. 최근 참모들에게 예. 했다는 거예요. 뭐 참모들이 이걸 또 브리핑을 한 거예요. 예.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네. 본인이 뭐 아까 얘기하신 국정 나는 방향 한다고 옳았는데. 했는데 니네가 네. 못 느낀 거야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뭔가 몇 시간 반응이 안 있다. 좋으니까 네. 갑자기 오후에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죄라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어. 비공개 회의 때는 사죄로 했다라고 참모가 또 측근히 했다. 발언을 했다는 예. 거예요. 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전원인 겁니다. 예.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참모들에게 측근들에게 알려졌다. 실제 발언에 오딩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독선, 불통 이미지가 고착화됐고 이걸 벗겨내겠다는 뜻 같다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고요. 대통령은 최고 정치 지도자라는 점에 각성이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이거 각성도 못했다는 그러니까 이야기인 이 거죠. 대목이 저는 조선일보가 사실 매기는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쓰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를 안 했다는 거. 최고 정치 지도자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몰랐다는 거. 거. 네. 그리고 일정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라는 거는 뭐 이제 소통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겠다. 소통하지 않겠다처럼 전 또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줄인다는 거는 원래 말 많은 건 알았는데 말을 줄여버리면 말을 그러니까 듣기만 하겠다는 건가? 응답을 안 해주겠다는 건가? 도어 스태핑 같은 걸 또 하면 이런 아까 얘기했던 17개월 만에 질문을 받았던 자리가 또 나오면 듣기만 하고 대답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정치가 충분히 잘 들어야 예. 대화를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고 대안을 예.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이제 정치하겠다는 게 진짜 그동안 정치를 안 했던 대통령으로 매기는 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불통과 그리고 그 소통 메시지 일정 예, 전부 예. 다 엉망이었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단독 기사로 대통령 관련한 단독 기사 몇 건만 제가 골라왔거든요. 단독 기사 다음 같은 날의 사설입니다. 사설. 사설을 보시죠. 예. 자, 조선일보 같은 날 사설은 자, 정진석 실장 임명과 기자 문답을 했다. 예. 이제 정치하겠다는 예. 윤 대통령이다. 예. 라고 하는데 사설에서 이번 총선 심판받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대통령실 참모도 아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다. 예. 그리고 뭐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참모로 대도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에 갇히면 소용이 없다. 예.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부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논란에 아무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명품백 수수 논란 끝까지 침묵했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받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출국시켰다. 의대 중원 문제도 조기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수렁에 빠뜨렸다. 예. 참모를 누구를 교체해도 이런 일들 되풀이되면 국정 정상화 힘들다. 예. 그러니까 또 대통령은 당연히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다. 여야 각계 인사 두루 만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해야 되고 비판을 듣고 방향이 틀렸다면 고쳐야 한다. 총선 진뒤 비로소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다라는 게 구구절절이 맞는 말 했네요.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구구절절이 맞는 네. 말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단독 기사들과 조선일보의 사설과 지금
방향과 논조와 흐름이 네. 조선일보 안에서도 지금 사설을 쓰는 것은 예. 이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나, 안에서 예. 25년, 30년 이상 된 베테랑들이 예. 쓰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정치부 이렇게 그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는 이걸 이제 참모가 이런 발언했어라고 대통령실 분위기로 쓴 거고 예. 실제 그 논설위원실에서는 예. 이제 정치하겠다고 이거 뭐 하는 소리야? 라고 지금 이거를 비판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럼 다음 또 다 맞는 말이었네요, 뭘.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중앙일보 시시각각 예. 논설 논조에 예. 그분은 일본 도쿄 특파원이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친일 행위를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일본에서 특파원인 분의 그 시시각각의 예. 이 칼럼도 그렇게 썼는데 예.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사설들도 논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를 보시죠. 동아일보 가보시죠. 네. 자, 여기가 김치찌개, 빈대떡, 족발 메뉴가 나왔어요. 예. 출입 기자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자. 아니 김치찌개가 없으면 밥을 못 먹나 봐. 아니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김치찌개 간담회 했었던 게 예. 정권 초기였죠. 예. 그 뒤로 이제 빈대떡, 족발 이거는 저녁 메뉴거든요. 이제 술 한잔 하자 이거죠, 뭐. 대국민 소통으로 자, 기자들과 술 한잔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 동아일보 사설을 보시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짧은 문답이고 도어 스태핑 중단 후 17개월 만이고 예. 팩트를 자, 짚었고. 국민들 궁금한 것 많다. 대통령이 재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그렇죠. 예. 1년 반 기자회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예. 윤 대통령은 근데 이게 그저 짧은 문답 주고받았을 뿐 예. 이거로는 기자들 충분한 질문할 수 없었다라고 당연하죠. 이야기하고 당연하죠. 김치찌개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자회견 그리고 수시로 기자들과 문답을 갖는 게 시혜가 아니라 책무다. 그렇죠. 예. 네. 동아일보도 아까 이제 네. 그 단독 기사가 나온 것을 두고 이제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조선일보랑 그게 이제, 똑같이. 네. 그리고 다음 중앙일보 보시죠. 예. 여기는 또 이제 이재명 전화번호 나옵니다. 네. 아니 여태 아니 이게 단독인 것도 진짜 웃겨요. 아니 이제 전화번호 저장했다. 예. 창피해 죽겠어요. 소통의 왕이야, 협치의 네. 왕이야 이제. 근데 또 이게 그 참모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 또 아까 다 아우 참모들 그냥 직접 발 얘기를 좀 하시든가. 발언이에요. 참모들 발언인데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 휴대전화번호 저장해뒀다. 예. 필요하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용수회담 제안 후 참모진과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 예. 그리고 뭐 고위 관계자가 예. 뭐 일회성으로 그쳐서 안 된다. 협치의 출발점으로 이후로 이제 계속 뭐 국정 논의할 것 같다라고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국정 영수회담 하자고 해놓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어쨌든 최혜병 특검 그리고 거부권 행사 더 이상 하지 말라. 예. 뭐 대국민 사과 제대로 진정성 있게 해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들이 계속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그 방송 장악, 언론 장악에 대한 문제점들도 이슈로 나오고 있고 예. 용수회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이채양명주에 예. 대한 논의들 그리고 양곡법들, 전세 사기 특별법들 계속 국민적인 요구들 총선에서 심판했던 그다음 그 13조 추경 제일 중요한 13조 추경에 대한 민생 파탄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경제 기조 전면 개선에 대한 예.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고 나니 계속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참모들이 아무튼 고생이 많아요. 저장했다, 국정 논의할 것이다라고 아우. 마사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참모들이 진짜 고생이 많으셔 요즘에. 자 다음 중앙일보 예. 이제 편집인입니다. 예. 칼럼. 그냥 논설위원이 아니라 편집인 칼럼은 예. 자 윤석열 정부 다들 걱정했지만 뭐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일색이었고 눈치 안 보고 이들만 중용했고 권력이 용언할 것 같은 기세였다. 그리고 눈치 빠른 기업도 검사 출신 늘렸고 고시 붙은 사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람들만 모였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김건희 개인적 인연 있는 사람이 더해졌다. 이런 사람들만 지금 모여가지고 해왔다는 거죠. 팩트죠, 뭐. 그래서 대파 발언 또한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긴 거고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시기를 놓쳤다. 사과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행안부 장관 같은 고위층 책임졌어야 하는데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책임지지 네, 않아서 맞아요. 앙금이 남게 됐다. 그러니까 국민은 벼르고 있다가 총선에서 표로 갚아줬다. 회초리 맞을 거 피하다 몽둥이로 맞은 셈이다. 라는 총선 평가에 대한 냉혹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객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총선 참패 후 대통령이 바뀐 게 없다. 다음 날 56자짜리 성의 없는 대독에 이어 일주일 후 비공개 사과로 실망을 키웠다. 안 하느니 못한 사과였다. 지지율 23%까지 추락한 지난 주말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왠지 궁여지책 같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참호를 깨고 확실하게 깨고 나와야 한다. 자신의 성에 갇혀 편집인의 있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다 맞는 말씀하셨네. 네, 이게 이제 중앙일보가 그 뭐 단독으로 예. 어떤 메시지들 참모들의 이야기들 영수회담 앞두고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이게 더 큰 부메랑이 될 수 있으니 마사지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예. 여전히 칼럼들은 비판을 냉혹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하나를 더 보시죠. 예, 단독 기사입니다. 이게 단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왜 단독인지. 네. 대통령이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 확 바꾸기로 했다. 참모 회의에서 뭐 언론과의 접촉명 넓혀야 된다. 출입 기자 아니라 데스크, 편집국장, 뭐 간부와의 소통 방안 마련해 달라. 이게 거의 이것도 대통령실 관계자고요. 네. 이 이야기 단독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다음 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 그 KBS하고의 그 작은 파우치 이야기했던 신년 기억나요? 네, 네. 신년 대담을 기자 간담회도 그리고 대국민 간담회라는 탈을 쓰고 KBS랑 했던 그 명품백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박장검 앵커랑 가졌던 KBS 단독 대담 이후에 다른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 그때 다음 날 채널 A가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은 이후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 하겠다. 언론 종종 만나겠다. 정치 경제 분야 별도 간담회 하겠다. 계속했던 약속이에요. 약속 이행을 몇 달간 안 하고 있거든요. 몇 달간 안 한 거에 대한 비판 한 번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다시 앞 보도로 가면은 또 이틀 전에 편집국장 간담회 하겠다라고 말한 거를 단독이라고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대통령 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언론과 약속, 대국민 담화에서 한 약속도 안 지켰는데 이거를 또 하는 거짓말을 또 이렇게 보도하는 거 저는 언론들도 정말 그 하루 이틀이 아닌데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주는 이걸 왜 스스로 이렇게 자인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참 기자분들이 검색 한 번만 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국민들 보는 데서 기자들 계속 만나겠다. 편집국장 뭐 부장님들, 국장님들 분야별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다 만나겠다고 약속한 게 벌써 한참 전인데 그리고 KBS하고의 단독 대담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거 KBS 그 어용 방송, 박민혜 방송이 설날 명절 앞두고 재방송까지 가며 그렇게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 사과 이후에 그렇게 쇼해줬던 정치 쇼했던 것들에 대해 그렇게 분노했고 그게 결국 총선 결과까지 이어졌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근데 이제 이런 저는 방식도 접근법도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소통이 부족한 거를 절감하는데 왜 그 신문 편집인들이나 TV 보도국장들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단계를 좀 많이 뛰어넘는 방식을 간간히 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실무진들 여기 다 있잖아요. 소통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매일 소통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랑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제 불만 있거나 제가 뭔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바로 저기 백은종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거 말이에요. 지금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게 마음에 좀 안 드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기자들 좀 푸드려 잡읍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죠. 현장의 무슨...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통 방법이 그러니까 현안 국정과제 그다음 국정계획 그리고 전면 개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가장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과 아니, 그냥 격이 없고 수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거를 또한 야당의 예. 대표, 그러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국민들이 선택한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투표로 헌법상 국민들의 위임해준 그분들의 의사, 의견, 그리고 정책 과제, 그리고 국정 과제, 현안의 이슈들을 듣고 경청하고 예. 그거를 개선하고 시정해 가라는 게 총선의 결과면 야당 대표를 예. 빨리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했으면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이슈들 이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미 알고 있고 이거를 논의하기에 자리를 열고 만나야 되는데 지금 까다롭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본인들이 통제하고 있어요. 그건 만나서 듣겠다는 게 아니죠. 듣기만 하겠다. 아니, 듣는 것도 제대로 해야 듣기만. 되는데 들을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응답은 못 하겠는데 듣기만 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가 아니라 그것도 국민의힘을 찍어준 국민도 국민인 거죠. 그럼요. 국민의힘을 찍어준 국민들 또한 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3%까지 총선 결과 민심보다 더 추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추락만큼 또 올라가는 거는 물가인 거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 한층 올라가고 있는 거죠. 참 진짜 걱정스러운 대한민국, 걱정스러운 윤석열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 여전히 걱정스러운 언론의 모습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어차피 연결되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영수회담 저는 4월에는 못 열리고 5월에도 열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이어서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을 했던 네. 경험으로는 윤석열이 지체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 그거에 야당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마지막 데드라인 날짜를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총리 내각 개편하겠다고 했죠. 총리 사퇴했죠. 예. 근데 총리 후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인사청문회 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예. 총리 후보 명단을 주고 인사청문 하는 날까지 총리 청문회는 이틀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청문회를 하도록 해줘야 예. 전국이 개편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내각도 다 개편이 될 건데 예.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영수회담으로 관심을 쏟게 하고 예. 총리 후보를 야당 간복이 갈라치기 그리고 엉뚱한 짓을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총리를 국회로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총리 청문회가 늦어져요. 예. 그러면 6월 원구성, 예.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구성으로 6월 지금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요. 6월 2일 날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국회의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6월 7일까지입니다. 예. 국회법상. 예. 6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원구성이 끝나야 되는데 그때사 총리 후보가 오면은 총리 후보를 6월, 7월 이때 뽑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뽑아질지 또 저는 의문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지금 생각과 로드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 구성이 제대로 또 늘 그 초기, 그러니까 첫 국회의원 돼서 국회의원들을 옹구성하는 데는 지금 25년간, 24년간 45일이 걸렸어요. 한 달 반이. 예. 그러면 7월 중순, 7월 하순에 원이 구성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장, 의장 선출 그 과정이 의장은 먼저 뽑히긴 해요. 늘. 예, 예. 왜냐면 다수당이 무조건 의장이니까. 예. 의장은 먼저 뽑히는데 위원회 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로 늘 법사위원장 구성으로 맞습니다. 싸웠어요. 네. 그래서 4년 전에도 21대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좌고우면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예. 그냥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예.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렇게 원구성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총리 청문회나 영수회담에서 요구한 의제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구성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 집권당이 상임위원회에 의석 표결을 거쳐 위원장을 뽑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본회의에 회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원구성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예. 다른 회기랑 너무 다르다. 지금 22대 국회의 시작은 민생 파탄에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장 빠르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원구성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국정 과제를 예. 정확히 이행할 수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확신이 곧 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속하게 임기를 단축시켜야 하는 길로 야당 모든 세력들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다 그려지네요. 이제 만약에 21대 국회에 여러 문제들을 매듭짓지 않으면 22대 국회는 또 국회 차원에서 여당이 시간 끌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들어눕겠죠. 예. 거대 야당이라는 어떤 명분을 어쨌든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이면 또 뭐 입법 거대 폭주한다. 야당의 폭주, 네, 네, 네. 상임위 구성마저 뭐 이런 식으로 또 사설이 나오겠죠. 안 봐도 비디오라서 그렇게 되는 순간 최수근 상병의 관련자들은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가 없을 그렇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에게 제시할 만한 그 어떤 의제들은 다 물 건너가겠죠. 그래서 그 최수근 최혜병 관련한 예. 건들도 증거 기록들이 1년 정도 유지를 7월까지, 하고 있기 예. 때문에 7월로 예. 보고 있어서 5월 2일 날 특검 제부위의 통과는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때 해야 될 뭐 양곡관리법, 거부했던 법들의 제부위들을 저는 좀 신속하게 해서 방송 상법 또한 이때 해줘야 8월 MBC에 대한 권력의 그 사유와 MBC에 대한 어쨌든 낙하산 그리고 박문진 전원 개편 이런 최초로나 예를 들면 이 권재용 MBC 출신이거든요. 권재용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박문진 이사를 가기 위해 이렇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백성기 최초로 이렇게 선거방송 심의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이유가 이후로의 인사들이 박문진 이사로 갔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방송 심의위원들이 MBC 이사로 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예. 공정언론 연대에서 이사들을 또 많이들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를 위해 이렇게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권력을 주어졌을 때 사적으로 이거를 사유화해서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 그게 8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원구성이 늦어질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예측도 막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뭐 레드팀을 가동해서라도 그것도 예. 막아야 되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들을 최대한 다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야당이 의석수가 예. 더 많습니다. 예. 이미 야당의 의석수가 많고 국민의힘에 지금 21대 국회의원 중에 낙선된 분들도 많고 예. 그리고 민심이 이반돼서 예. 현역에 있는 지금 의원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계속 결을 같이 가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대 국회 지금 4월 남아 있는 기간과 5월까지 이제 사실상의 국회 권력 공백기, 국회 권력은 어쨌든 임기에 정해져 있고 권력 공백기라는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 매듭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과제들이 풀려가지 있는 거죠. 않는 문제가 너무 네. 많이 남겠네요. 네, 네. 시간 끌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2대 국회로 가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영수회담이요. 중요한데요. 저도 뭐 사실 박영선 위원장님 의견이랑 거의 동일해서 따로 뭐 코멘트 할 건 없습니다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몇 번 강조했거든요. 네. 안 열릴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네. 이렇게 시간 끌어서 지지율 적당히 나오면 손 붙잡고 해외 순방 나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이런 표현 좋은데요. 저도 그런 표현할 수 있는데 5월 안에 매듭짓지 못할 거면 영수회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영수회담의 데드라인을 이제 정해야죠. 놓고 그리고 윤석열이 정말 쇼하고 있는 건지 네. 이것 또한 저는 좀 의심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일정이 진작 나왔어야 되고 예. 격의없게 만나고 듣고 협치를 하겠다라고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게 진짜 윤석열의 용어인지 참모들의 용어인 건지 전화번호 저장하겠다, 뭐 김치찌개 뭐 먹겠다 이런 것들이 진짜 그 프레임으로 또 언론들이 막 집중해서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시간을 계속 차차 이렇게 뭐 지연시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당장 경질해야 될 많은 내각의 멤버들 하나도 지금 경질은 안 된 채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현 상황에 대해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정치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충청권에 가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대파를 들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 보면서
물가 민생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상가가 대구에서만 5천 개 이상의 문을 닫았고, 예. 그리고 실직 현황, 그리고 예. 부도, 파산 이것들이 이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 생활 물가 지수 최대치고, 과일 35% 폭등했고, 그리고 실질 급여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만 예.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민생, 생명과 안전, 내일을 맡기기에는 이미 좀 명확하다 싶습니다. 예.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지난주보다 소폭 오르고 있죠. 예, 그런 대목도 좀 아마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을 거고, 이번 주 금요일 갤럽 조사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이제 이런 거를 보고 흐뭇해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영수회담은 논의만 할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 이렇게 배웅하는 길에 청와대 참모진들, 용산 참모진들이 웃으면서 노래 불러주고, 노래 나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실패한 거에 대한 정말 통탄과 참회의 느낌이라도 좀 이미지라도 가져줘야 되는데 네. 이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뭐 저는 일단 지켜보시죠. 네, 뭐. 저는 또 이렇게 실책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이종석 보냈을 때 여론조사 조금 잘 나온다 오판에서 보내고 예. 더 큰 부메랑으로 왔듯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심판의 방법이 총선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뜻을 못 알아들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192석이 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라서 23% 때문에 영수회담 제안 던졌지만, 아무튼 영수회담을 받았지만 10%대가 나와도 아마 바뀌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좀 많이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박영석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자,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이신 박영석 위원장과 재밌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